자, 오늘의 마지막 서희건설입니다. 주봉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건 주봉이고요. 보시면 제일 먼저 매물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1,500원대네요. 그 다음 매물대가 어디 있죠? 아래쪽입니다. 1,200원대네요.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1,900원, 2,000원대네요. 그쵸? 지금은 요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쵸? 높은 자리에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매수세가 약해진다, 힘을 잃는다, 그러면 떨어진다면 여기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1,500원, 1,600원 여기까지. 그쵸? 매물대가 요 좀 위쪽에서 보인다면 그러면 올라갈 확률도 높겠으나, 넓게 봐도 매물대는 계속해서 아래쪽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 다음에 코로나의 여파로 떨어지기 전에 이미 하락 움직임을 보이고 있었다. 요렇게요. 요 정도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었다.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었고, 코로나 때 팡 떨어졌는데, 뭐 얘는 억울해할 게 없네요. 그죠? 원래부터 떨어지고 하락 추세가 있었던 애니까. 그렇고, 떨어졌다가 다시 크게 회복을 했죠. 그리고 얘는 그 회복세를 바로 이어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그쵸? 옆으로 횡보를 하고, 요 구간 보면, 요 구간 한번 볼게요. 요 구간 보면, 보세요. 출렁출렁, 바닥, 조금씩 높이고 있죠? 요런 게 좋은 거다. 기간으로 보면, 출렁, 여기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약 4달 동안 저점을 조금씩 높이면서, 그리고 여기서 팡 튀어 올라갔지만, 이렇게 꽃갈콘 안 만들고, 어느 정도 상승하고, 조금 뺐죠. 상승한 거에 비해서 많이 안 빠졌죠. 그쵸? 조금 빼고, 하락을 멈추고, 바닥을 조금씩 높이고 있는. 이런 애를 찾으시라, 이 말입니다. 이런 애를 찾으시라. 이런 애는 언젠가 날아간다. 늘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목 찾으실 때 요런 걸 찾으시면 된다. 예. 요런 걸 찾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에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어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추세선이 그려지는지 한번 볼게요. 멀죠?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까지 떨어질 겁니다. 여기하고 두 개를 이은 거예요. 단순합니다. 단순하게 여기 두 곳을 이은 거고, 첫 번째 랠리 한 번 쉬고, 두 번째 랠리 두 번. 여기서도 많이 안 떨어지고, 이제 쭉 올라갔다가, 이제 이거는 일본 가서 얘기해야 되겠네요. 예. 떨어진다면 여기까지, 이쯤. 여기에서 이걸 지켜준다 그러면 3차 랠리가 가능하고요.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면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매물대가 아래쪽에 있어서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 사람들은요, 1,100원, 1,200원, 1,300원 여기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행복하겠죠? 좋게 보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 던질까요? 요런 게 보이면 던집니다. 요런 게 보이면. 공포에 던지거든요. 공포에. 후두두두두 까지는 게 보이면 그때 던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엄청 시끄러워질 때, 제가 여기서도 그게 보이네요. 상승 흐름의 끝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보세요. 여기서 이만큼 올라갈 때는 변동성 없죠. 조금 변동성이 늘어났다가 다시 줄어들고, 다시 올라올 때 변동성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출렁출렁합니다. 위로 아래로. 그죠? 지금 이렇게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다시 변동성을 줄이면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야 3차 랠리가 가능해요. 그런 모습이 앞으로 그려져야 되겠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바닥 다지기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구나. 계속 랠리를 힘있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아직 변동성이 죽은 건 아니니까. 근데 앞으로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움직임이 폭이 작아지고, 그 와중에 저점을 조금씩 높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3차 랠리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에는 추세선은 안 그려집니다. 많이 왔다 갔다 위로 출렁 아래로 출렁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추세선은 안 그려지고. 좋은 질문 하셨어요, 향기라일락님. 맞습니다. 제가 파동을 그리잖아요. 주가는 파동이다. 맞거든요? 주가는 파동입니다. 갑자기 일봉 보다가 갑자기 좀 딴 길로 새는 것 같은데 중요한 얘기라서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주가는 파동입니다. 그죠? 올라갈 때 조금,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조금 떨어지고,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서 상승 추세를 그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떨어질 때도.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 조금 떨어져서 하락 흐름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추세라고 하죠, 우리는. 주가가 파동을 그리듯이요. 변동성도 파동을 그립니다. 변동성이 어떻게 파동을 그려요? 변동성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만약에 그러니까는 그래프로 보자면, 그래프로 여기가 0, 여기가 100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변동성이 여기는 시간, 날짜, 시간으로 본다면, 변동성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합니다. 이렇게 움직입니다. 변동성도. 그렇게 봤을 때 변동성이 여기서 상승할 때 늘어나고 다시 하락할 때 줄어들고, 상승할 때 늘어나고 하락할 때 줄어들고, 상승할 때 늘어나고. 근데 여기는 보세요. 하락할 때도 늘어났죠. 뭔가 바뀐 거예요. 뭔가 바뀐 거예요. 상승 흐름 중에 그런 게 보입니다. 상승 흐름 중에 상승할 때 굉장히 과열돼 있어요. 사람들이 막 너도 나도 살라고 그래. 그러다가 떨어질 때 보세요. 변동성이 줄어들죠. 이 종목은 떨어지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그 관심을 못 끌고 올라갈 때 관심을 막 끄는구나. 아직 매수 여력이 남아있구나 하는 거예요. 올라갈 때 보세요. 변동성 막 늘어나죠? 떨어질 때 변동성이 줄어들죠. 올라갈 때 변동성 막 늘어나는데 여기서는 달라졌어요. 떨어질 때 변동성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뭔가 바뀐 겁니다. 그리고 다시 변동성을 주면서 상승을 했는데 고점 찍고, 제가 고점 부분에다 선 하나 그어놨죠, 여기. 고점 찍고, 오늘 쭉 빼버린 거예요. 그쵸? 이거는 예사로운 그 하락 흐름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변동성의 관계로 보자면. 그래서 좋은 질문 하신 게 뭐냐? 변동성 있을 때 파는 게 좋나? 맞습니다.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거, 아까 주봉상에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씩이라도 바닥을 높이는 종목을 찾으셔라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그 종목 얼마나 조용해요. 변동성도 없어요. 조용하게 바닥을 다집니다. 그런 종목 조용할 때 들어가서요, 이렇게 상승 흐름이 막 타요. 상승 막 위로 출렁 아래로 출렁 막 해요. 그러다가 상승을 끝으로 가면 갈수록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해지거든요. 그때 변동성을 놓고 봤을 때 최고점 찍을 만한 자리에다가 제가 그 안전벨트 얘기하듯이 진짜 설마 저 가격까지 가겠어? 하는 자리에다가 매도 주문, 자동 주문 하나 걸어 놓고요. 그리고 장중 흐름을 보면서 파악하면서 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익을 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진짜 거기까지 가겠어 하는 자리까지 가서 터치하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상승의 끝에 가면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커질 때 팔고 나오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시장이 조용할 때 들어가서 시장이 시끄러워지면 나오는 전략.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매매법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매매법이 있는데 뭐 이상적인 매매법이 어디 있겠어. 제가 정한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 중에 제가 인정하는 몇몇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십니다. 네. 공통적으로 하셔요. 시장이 조용할 때 들어가서 시끄러워지면 나와라. 굉장히 좋은 이상적인 매매법이에요. 좋은 질문 하셨어요, 향기라일락님.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서희건설이 여기 최고점을 앞부분에 찍었던 최고점 근처까지 내려가서 최고가를 찍고 내려왔는데, 오늘 빠진 거는 조금 안 좋게 보인다. 안 좋게 보인다. 여기에서 내려올 때 변동성 커진 거, 요게 조금 안 좋아 보인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선을 몇 개 그렸잖아요.
이제 요 선을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저항받고 이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려놓은 거고, 그러면 요 아래 거는 이제 너무 아래쪽에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고, 1950원에 사셨는데요. 여기죠? 여기입니다. 여기라고 한다면 이제 이 종목은 숙제가 2250원 2250원 여기를 다시 뚫고 올라가는지가 관건이에요. 뚫고 못 올라간다 그러면 떨어질 겁니다. 어디까지요? 일단 22평선 지켜줄까? 모르겠습니다. 62평선 지켜줄까?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둘 다 안 지켜준다? 이런 모습이 안 나온다? 그러면 1800원까지는 떨어진다고 봐야 됩니다. 제가 여기에다 선 하나 그어놨죠? 1970원, 1960원, 1980원, 아니, 1770원, 네, 1770원, 80원. 이 자리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1950원에 사셔갖고 지금 21,600원, 22,000원까지 올라가는 걸 보셨는데 얼마나 기분 좋다가 갑자기 거기까지 떨어지면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 성향에 맞게 하셔야 되는데 저라면 내일 주문을 넣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좀 안전 추구형이거든요. 그래서 안전 추구형으로 내일 다시 2250원 가까이 가면 2250원을 찍으면 아예 매도 돼버리라고 거기에다 자동매매. 요즘에 자동매매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종목이 어느 가격대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동으로 매도 주문을 걸어라 라고, 그리고 기간까지 설정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해놓으면 미리 주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가격대에 됐을 때 자동으로 주문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서 그걸 설정해 놓고 나중에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장중에 매매를 하는 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250원 좀 높게 네, 그냥 2270원, 네, 2250원, 2250원에다 그걸 걸어놔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 가주면 땡큐. 만약에 못 가준다, 그러면 중간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오늘의 최저가, 아니다, 5월 28일의 최고가 2140원, 2140원까지만 보세요. 그 사이에서 매도를 하셔도 뭐 익절을 하셔도 좋고, 어찌됐건 2140원이 깨지면 익절을 해버리는 게 어떻겠냐, 2130원에 그냥 던져버리는 게 어떻겠냐. 2140원이 깨진다는 얘기는 오늘의 최저가가 2145원이거든요 그것도 깨고 내려간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저가를 깨고 내려간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잖아요. 아래쪽으로 방향을 새로 잡는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려올 것이다. 그럼 어디에서 튕겨 올라가냐? 22평선이 될 수도 있어요. 62평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거기까지 떨어진다. 그럼 거기 가서 다시 사시든가.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1950원이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잖아요. 그죠? 여긴데 만약에 22평선 안 지켜주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올 거거든요. 62평선 만날 때까지 내려올 거거든요. 그러면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2140원 깨지는지 그거를 유심히 보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얘가 다시 힘을 내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에 변동성이 아래로도 변동성이 나오고 위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보세요. 최근의 움직임 보세요. 봉 보세요. 봉. 빨간 봉. 위로 쫙 엄청 큰 봉 나오고, 오늘 아래로 쫙 파란 봉, 엄청 큰 봉 나오죠. 내일 또 위로 쫙 큰 봉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동성 장이다. 그러니까 내일도 이렇게 확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다. 예. 그 부분 참고하셔서 잘 보셨다가, 저라면 2140원이 깨지는 거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익절을 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사시는 게 좋겠다. 아까 여기서 저항받고 내려오면 여기까지 떨어질 수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가지 못하고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짧게, 요거 깨지면 바로 손절을 짧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좋은 매수 자리가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빼고 나오는 거를 기다려도 좋다.
그런 생각인 겁니다. 주봉을 왜 다시 보고 있냐면, 이 상승 흐름이 끝났을까를 보는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끝났을까요? 원래 매물대가 지금 아래쪽에 1200원, 1300원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를 기준가로 만약에 본다면 랠리를 시작해서 이제 1배수 정도 올라간 거예요. 끝났을까 추세가? 아리송하죠? 네, 아리송합니다. 그러니까 추세가 끝났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 추세가 이어진다고 보기도 좀 애매하다. 그러면 그냥 주는 자료대로 매매하는 게 좋겠다. 일단 여기는 털고 아래로 내려오면 다시 사는 전략. 요거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매매하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두리뭉실하게 설명드리는 것도 좀 가끔 있고, 근데 가급적이면 저는 가격대 하나하나를 콕콕 집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어디에서 주문을 넣으셔라 요렇게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 손용우님 얼마에 주문 넣어야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은 앞으로는 삼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 제가 손영우님의 매매를 다 책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손영우님 오늘 이제 처음 뵀는데 어떤 성향의 매매자이신지 제가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또 그분의 현재 상태, 현재 심리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지식 여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차트만 해석을 해드렸어요. 근데 서희건설 자체에 대한 뭐 관련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지식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야. 그러면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웃기게 들릴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함부로 어느 가격대에서 이렇게 주문을 넣어서 매매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다. 예. 참고만 하셔라.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예.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